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튜브입니다. 자, 특징주 가기 전에 수급 동향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만기일 영향력으로 어저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레인지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장중에 위아래 흔들림 폭은 있어도 위쪽 방향을 기대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다행히 코스피 한 1%, 코스닥은 거의 3% 조금 안 되는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간에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환율 때문에 소폭 비중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크게 매도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죠. 지금 기껏 매도해봐야 2천억 전후나 아니면은 요 상태로 그냥 1천억 정도로 마무리해도 나쁠 게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매도가 나와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막판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만 아니면은 양호합니다. 지금 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매수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여기 연기금 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데 지금 580포인트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회복해줘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야지 최소한의 한숨은 돌리는 거고, 그래서 580포인트 지금 도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예 오늘 3% 이상 그냥 쭉 끌어올려줬으면은 좋겠네요. 네, 수급이 엄청나게 아름답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연기금 조금 매수하는 것 빼고는 다들 수급은 그저 그래요. 코스닥은 참고하시고, 만기일이니까 이제 파생 포지션이 중요한데 선물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3,700계약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기관이 좀 받아가고 있고 개인이 다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이제 기관이 떠넘기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서 막판에 올리느냐 아니면 그냥 현재 가격권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이 나오냐, 요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옵션 만기니까 옵션인데, 콜옵션 매수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네요. 풋옵션 매도가 나오는 건 좋은데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더 엄청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수급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 콜옵션이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고, 풋옵션이 콜옵션 매수가 강력하게 나오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가 강력하게 나와야 돼요. 매도, 콜옵션 매수,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해도 1900, 지금 상황 정도면 1950 정도? 원래 70까지 기대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무리일 것 같고, 오장이 잘해주면은 한 1950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해주면은. 잘못하면 조금 상승폭을 내줄 수는 있겠죠.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넘어가 보면은요. 자, 먼저 상상인 최근에 자회사 저축,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이제 바이오주 신라젠이나 이런 주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서 손실이 큰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엄청나게 나왔었죠. 처음에 밀릴 때는 왜 밀렸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다들. 그런 루머가 나왔었는데, 이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오늘 팽이업 만들고 요 위쪽을 넘어와 줘야 되고, 적어도 이 14,000원이라도 넘어와 줘야 그래도 얘네가 그렇게까지 상상이란 기업이 기업도 이제 기술력도 좋고 튼튼했는데 이건 루머로 밀린 거구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적어도 13,000원은 기본이고 14,000원 정도까지 올라타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카카오랑 같이 이제 2분기 실적 구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을 잘 다졌으니까 지금 여기 돌파 구간 나오고 있는 거죠. 14만원 넘어가서 안착해주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위쪽 방향을 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는 제압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거래량이 잘 실려 있어서 양호합니다. 실적 잘 나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가지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요 121선 터치한 다음에 12만 원 정도는 잘 지켜주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2만 원 아래쪽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 요 13만 5천 원 여기를 넘어가느냐가 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자율 등락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텔레칩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그래서 반등이 나왔죠. 실적 호조 나온 기업들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잘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21선만 올라타도 그래도 한숨은 돌리겠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21선 제압을 못했는데 제압 못하면 맞고 한 번 더 밀렸다가 가는 거고요. 요 21선 빠르게 올라가서 21선 기울기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걸 말아 올려야지 제대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실적 뭐 양호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21선 도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21선 돌파 못하고 여기 맞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네페스는 한 3만 원 정도만 넘어가면은 안착이 되는데 21선은 일단 넘어가 줘야 된다 보시면 되고, 얘는 뭐 워낙 강해갖고서 별로 밀리질 않았어요. 올라온 건 엄청난데 별로 밀리지를 않았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강하구나. 비메모리 중에 역시 대장주답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적 뭐 괜찮게 나왔다 해가지고 위쪽으로 갭상승은 이쁘게 나왔는데, 여기서 치고 가야 되는 치고 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봉으로 밀려갖고 21선 터치한 다음에 여기는 그래도 이탈하지 않겠어라는 정도면은 최소한의 것만 해준 정도다. 61선을 아직 못 넘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갭으로 넘어간 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갭으로 돌파한다 이렇게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3일 정도만 크게 안 밀리고 61선 위에서만 버텨줬어도 위쪽으로 크게 갈 수 있는 모양인데, 요러면은 반등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맞고 하면서 좀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은 도움되실 겁니다. 자, 동훈 아나텍 이 종목도 뭐 기존에 엄청나게 뭐 소개를 드려서 많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이 많았다고 뭐 감사하다고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뭐 급락이 나오고 하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화요일날 개파락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저점이구나 하면서 아예 뭐 바닥 시그널 나올 정도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럼 요 구간에서는 요 한 5,100원 200원 요 사이 구간에서는 저점을 형성하는 모양이 있구나. 기존에도 나왔었고, 선 그어드리면은 한 5,200원으로 좀 여유있게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기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점 매수가 나오는 구간이구나라고 인식할 수가 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뭐 앞으로 뭐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뭐 거래량 좋긴 한데 조금 아쉬워.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한 2배만 붙어줬어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중요한 거는 하락으로 내려오는 힘을 어제 그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시켜서 받아주고 다시 위쪽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종가가 뭐 한 6,000원 넘어가 주면은 뭐 아주 좋은 거고, 적어도 한 5,900원 이상만 되면은 참 좋겠는데 그 구간까지는 아직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월요일 음봉 요 상단 부분 있죠, 5,800원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걸쳐놓는 거는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아예 넘어가지고 내일 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21선 도전하면 좋겠는데, 그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00원은 넘어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으면 안 좋은 종목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한섬 같은 종목이 있는데 뭐 그동안 좀 뭐 선반영돼서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시 종목으로 그냥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본 뭐 불매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수혜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 화장품 쪽으로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가 요것도 하락의 힘을 이렇게 만들다가 횡보가 나왔죠,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게 변형세배령이 나오는 거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뭐 내일도 뭐 강세가 나오고 하면 요 61선 28,000원 구간이랑 요 위쪽 보면은 28,000원 한 31,000원 사이 계속 요 구간이 저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뭐 바로 넘어가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슈로 올라와 있다. 21선 붙여준 거 좋고, 내일 갭으로 해가지고 요 61선까지 넘어서 한 4,000원 정도까지만 안착해주면은, 그러면은 조금 쉬면서 살짝 조정도 받고 쉬면서 21선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뭐 추가적인 최근에 뭐 약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주 쪽도 불매운동해서 반사이익 수혜주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국일재즈 같은 경우 국일재즈 같은 경우 뭐 요 종목과 엑사이언스가 대장이다라고 했던 그래핀 관련주들 요즘 뭐 나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요 오묘한 구간이에요. 그 5,000원에서 저점 매수가 은근슬쩍 나오고 지지를 잘 받고 있는데, 일단 6,500원 쪽으로 붙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5,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고, 여기 잘 유지해 주면서 이제 21선 다 따라 올라왔죠.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6,500을 다시 두들기러 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5,000원 이탈하면은 이거는 하락으로 내려와서 3,500원까지 밀린다. 요 개념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XINC가 최근에 좀 이쁘게 잘 움직였죠. 그래서 21선 터치하고 얘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를 뭐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을 계속 돌파를 못하는 한 2,400원 구간 정도를 계속 돌파를 못해요, XINC가. 그러니까 2,400원 돌파하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된다. 어제 오늘 둘 다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어제 붙여놓고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데, 돌파 시도는 나왔어요. 장중에 강력하게 나왔고 거래량도 실렸는데, 못 넘어가면은 넘어갈 자리 못 넘어가 한번 밀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자리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엑사이언스는 2,400원 중요한 자리니까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중요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마니커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 아마존에서 삼계탕을 판매한다 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반등이 나왔는데, 여름 관련주들이 작년보다 좀 덜 더워 이러면서 조금 시들시들해요. 거기다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좀 과도하게 밀리긴 했어요. 1,000원 이하 이하 구간에서는 좀 매수 구간이고, 요 아래 구간 이 구간에 한 870원 요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과하게 밀려있는 과매도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종목 요런 여름 관련주들 기존에 수익 많이 받다가 수익을 조금 내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런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21선하고 요 870원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0원만 회복되면 위쪽으로 이제 매도 자리를 주로 한 번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복에서 말복 사이 정도에는 보통 정리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했죠. 말복 전에 보통 정리합니다라고 했는데, 말복 전에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시장 영향력으로 밀렸으니까 요거 조금은 전략을 변경해서,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조금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9월까지 해서 뭐 크게 넘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정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가을 정도에 또 이제 계속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대체 관련주 해가지고 닭고기주 또 이렇게 한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피곤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어도 잠재적인 이제 뭐 이슈거리들이 있으니까, 마니커 같은 경우는 여름이 지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번 달에 빠르게 올라와서 여기 870원 넘어가지고 위쪽 1,000원 위쪽에서 매도할 구간을 주면 한 1,100원만 돼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매도할 구간을 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자고요. 자,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 뭐 기업 매각 추진 보도, 이제 대주주 뭐 물량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M&A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뭐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보이다가 요거는 이제 샛별형 변형이 되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음봉을 제압해주는 1,800원 위쪽을 넘어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좋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제압을 해주면은 살짝 이탈하는 거는 가능은 하다. 근데
너무 많이 밀려서 요 음봉이 하단 뭐 1,500원만 이탈 안 하고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탈해서 이 양봉이 하단 건들이 이러면은 아 약하구나 더럽게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매매가 아니고 매매 종목이 아니고 1,500원 뭐 유지만 하면 여기 이탈해도 1,500원 유지만 하면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 만약에 이 1,800원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0원과 1,500원으로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요 따봉 표시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